안녕하십니까. WM스타 자문단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합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22년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올해 현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 위주로는 아주 급한 상승을 보였어요. 자, 인천 경기는 무려 22% 이상 상승을 했고, 서울은 이제 그 절반을 약간 넘는 1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상승폭이 높다는 것이 되고, 5대 광역시의 상승도 사실 놀라웠습니다.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했고, 물론 이제 막판에는 대구가 약간의 그 주춤하는 성향을 보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승 일변도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방이에요. 경남과 강원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었단 말이죠. 이런 지역들이 거의 다 플러스로 전환돼서 이제는 전국 어디든 다 그 상승하는 이런 모양새가 올해 그 한 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을 요약하게 되면, 전세라는 것은 거의 이제 매매에 연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전세가율이 매매 가격에 곱하기 뭐 60%, 뭐 전국적으로는 한 62%,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한 55%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동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세 시장도 결국은 이제 매매 가격이 안정이 돼야 전세 가격도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 요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가장 역시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것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이 부족한 이것과 그 다음에 유동성 효과예요.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에 집중되는 돈이 넘쳐났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구매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 세 번째는 이제 저금리 기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이에요. 공급 부족, 유동성 증가, 저금리. 자,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 이 저금리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이건 이제 하락 요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락 요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그동안 이제 저변에 따른 아주 그 어렴풋이 나름대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은, 뭐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에요. 이게 저변에 계속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막연히 갖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이제 폭발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매수 의지, 매수 심리가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연말에 나타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내지는 지금 이제 하락 요인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러면서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런 경우로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도 하락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의 상황은 약간 좀 특이해요. 거래량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가격이 떨어지는 측면도 아닌 다소의 이제 기현상적인 측면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출금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8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0.5가 올랐어요. 그런데 대출금리는 1%포인트 전후가 올랐기 때문에 거의 기준금리 상승의 2배 정도예요. 2배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선반영 중요합니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이 이상 더 크게 금리가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 요인이 어우러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 수도권에 한번 추이를 잠깐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은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을 어느 정도 찍고 약간의 그 둔화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인천과 경기는 올해 인천과 경기도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추이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꺾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그렇지만 미세하게 연말을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도 약간의 그 둔화되는 모양새를 갖는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내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시장은 완만하게나마 시장 자체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이 마냥 둔화될 것이냐, 이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들고,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될 사업이 정비 사업이에요. 결국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신속 통합기획, 신통, 여기에 이제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50개 정도의 그 시범 지구를 선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은 다소 둔화는 되겠으나 재건축 재개발 이런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반향을 불러일으킬 여지도 다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인천 경기가 둔화되긴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둔화폭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 얘기입니다. 자, 이제 5대 광역시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는 확연히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좀 꺾인 것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물량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부산에서는 이제 북항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또 뜨고 있어요. 가덕도 또 신공항 관련 이런 호재들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도 둔화는 되겠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는 좀 가져가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약간 좀 주춤거릴 상황도 되긴 해요. 그래서 울산의 상승 추이도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한계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지방을 보게 되면 대표가 내년도에는 경남시대가 열린다, 강원도시대가 열린다, 충북 이런 시장이 열린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경상남도 북도인데 이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공급 부족의 그런 절명의 딱 그 시즌에 돌입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과 경상남도의 인구가 340만 명대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입주량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2만 6천 가구인데 내년도 경상남도는 7천 가구에 불과해요. 거의 뭐 한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남시대는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이제 창원을 중심으로 기존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뭐 김해시가 됐던 진주, 통영, 거제 이런 뭐 중간 지역들 위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도권은 조금 전에 언급한 상태대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상승폭은 좀 둔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서울은 규제 완화에 대한 이런 그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는 시장이어서 서울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재건축 중심으로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지도 다분히 있는 시장. 큰 틀에서의 상황은 약간 둔화되는 모양새는 가져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5대 광역시는 대구의 강보합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부산도 약간 상승세는 좀 둔화될 그런 개연성이 있어요. 울산 살짝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역시도 상승폭은 다소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큰 틀의 방향세는 광주를 포함해서 좀 상승세로 여전히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지방의 반응은 이 방향성에서만큼은 상승폭을 확대하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지방시대가 될 거다. 상대적으로 지방시장 자체의 집중력이 내년도에 아주 돋보일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분양시장은 이 집값 상승에 따른 그런 만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여전히 분양시장에서 싸게 분양을 받아서 이 가격 프리미엄을 얻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관심은 여전히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모두 이 시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세 시장은 여전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연동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임대차 입법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정확하게는 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이게 2년이 돌아오는 때가 22년 8월 1일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2년 연장한 사람들이 차곡차곡 만기가 돌아오면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주변 시세의 가격으로 금액 자체가 이렇게 격상되는 이런 여지가 다분히 있고,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가 좀 과도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입자에게 좀 전가되는 이런 현상도 다분히 좀 나타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별 편차는 있겠으나 전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은 든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변수가 다주택자의 물량입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담이 대략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은데 이 퇴로가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이나 내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게 되면 이 물량이 일정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급하게 한다면 5월 말까지잖아요. 납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 봄까지는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와서 조정된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는 살짝 하향 조정되는 이런 국면도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시기별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019년 20년도에 이어서 시장의 큰 흐름은 전략 후강의 형태가 될 확률이 농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주택가격 수준은 버블인가의 문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구매력에 따라서 너무 부담이 올라간 4년 만에 2배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은 확실합니다. 다만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가에 있어서는 일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영향 요인의 그런 비중은 상승 변수가 6이고 하락 변수가 4 정도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다.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이런 이제 측면에서 오면 수도권은 약간 둔화, 하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둔화, 5대 광역시도 그렇게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지방은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의 무주택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세입자는 무턱대고 한 발 빼면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에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시기입니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둔화되거나 조정되는 이런 시점이라면 무주택자는 과감하게 본인의 관심 지역, 물론 이제 구매력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게 하향 조정이 될 때 집을 사는 거지 올라갈 때는 추격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지역적으로 잘 기회를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세난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증이 됩니다. 방금 이제 언급을 했듯이 결국 이제 매매 시장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 안정이 결국은 전세 시장 안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이걸 해결하는 총괄적인 대답은 공급입니다. 공급을 활성화해서 초기에 3기 신도시 물량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을 병행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집중적인 부활을 시도할 경우 전체적인 수급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반적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합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